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 북쪽에 위치한 도시 요크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맨체스터라는 곳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사실 한국인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은 아니죠. 그렇다 해도 요크셔 지역에 가보면 중세시대 성벽과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의 중세 과거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현지인들에겐 인기가 높은 곳이죠. 2001년 11월 18일 저녁, 그날 요크셔의 어두운 거리를 홀로 걷던 한 남성에게 우연히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덩그러니 놓여있는 대형 캐리어였어요. 사실 이 캐리어는 이 장소에 몇 주째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도 누군가 잃어버리고 두고 왔구나 싶었고 찾으러 오겠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목격자 남성도 사실은 이 길을 오가면서 몇 번이나 이 가방을 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날은 유독 그 존재가 좀 거슬렸습니다. 아니 가방을 왜 안 찾아가? 그냥 여기 이렇게 이 대형 가방을 둔다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남성은 캐리어를 열어보게 돼요. 그러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웬 털뭉치였죠. 뭐야 이게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레 그걸 걷어내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람 눈과 눈이 마주쳤다고요. 그러니까 이 털뭉치가 머리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너무 놀란 남성이 곧장 황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 당시가 11월이었어요. 그래서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은 굉장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아무리 부검을 해도 신원이나 사망 원인 또는 어떤 유의미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그나마 육안으로 파악이 가능했던 건 주근이가 여성이고 또 나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신 유기 상태가 굉장히 특이해요. 양 손목이 다 묶여 있었고요. 눈을 제외한 얼굴의 모든 부분이 테이프로 꽁꽁 싸매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테이프 모양도 독특합니다. 일반 투명 테이프나 택배 테이프가 아니었고요. 파란색 배경에 그래픽이 막 들어가 있는 디자인 테이프인 거예요. 네, 이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죠. 경찰은 이걸 추적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시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끝내 이 피해자는 동양인 여성이다 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딱 여기까지였죠. 도대체 그녀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 만한 유류품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시신이 워낙 부패한 탓에 여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그 디자인 테이프에 완전 매달리게 돼요. 끈질기게 출처를 조사해봤죠. 그러다가 판매처를 결국 알아냈는데 이게 길버트와 조지라는 이름의 예술가들이 자기네 갤러리에서 한정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입니다. 심지어 약 800개 정도만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테이프치고 많은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추적이 가능해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테이프가 판매된 장소를 지도에서 좀 보면 요크셔와 한참 떨어진 남쪽의 런던, 또 영국 남서부 도시인 코널, 그리고 영국 북서쪽의 리버풀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과 다들 거리가 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 도시 가서 테이프 구매자들을 찾는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경찰의 수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자,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2년 3월입니다. 이번엔 런던 동부에 있는 도시 도크랜드에 있는 한 민박집 벽장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배관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가 욕조 패널을 뜯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벽 안쪽에 막 구더기랑 파리가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즉각 이게 보자마자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싶어서 불길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관이 와서 벽을 뜯어본 결과 안에서 유기된 시신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구더기와 파리가 막 들끓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양으로만 봤을 때도 이 시신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게 파악됐어요. 게다가 부패도 너무 많이 진행돼서 악취가 고약했고요. 그런데 특징이 이 시신 역시 눈을 제외한 얼굴의 모든 부분이 테이프로 꽁꽁 싸매어져 있습니다. 이거 앞서 사건과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 테이프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벽 안에 있던 시신 테이프는 요크셔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테이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신을 유기한 형태는 매우 비슷합니다. 곧장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그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장소, 민박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기는 임대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이 자주 찾던 곳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곳의 운영자는 31살의 한국인 김규수 씨. 이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지난 2000년, 2년 전이죠. 어학연수차 영국에 왔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여기에 눌러 앉아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박집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즉각 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죠. 근데 이 김규수 씨는 난 벽 속의 시신에 대해서는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는 강경한 입장이에요. 김규수. 그는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인, 이웃들 다들 김씨 평소에 되게 친절하고 또 잘 웃고 다정하잖아 라고 입을 모았죠. 세입자들과의 갈등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용의자인데 뭔가 평판은 좋아. 근데 이렇게 용의자를 추리기에 앞서 경찰은 우선 벽장 속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엄청 부패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 시기조차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이걸 어쩌나 경찰이 고민하던 중에 생각의 회로를 살짝 바꾸게 되죠. 누군가를 섭외하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곤충학자입니다. 벽장 속에서 발견된 파리들, 그 파리가 어떤 종류인지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시신에 꼬이는 파리는요, 사망 시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학자가 참여를 해서 어떤 파리였느냐, 그럼 그 파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됐느냐 막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해당 시신은 사망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났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됐죠. 자, 4개월 전이다. 그렇다면 이게 시기적으로 요크셔에서 발견된 시신과 비슷한 때에 사망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시신의 인종이 나옵니다. 동양인 여성이에요. 동시에 그 첫 번째 요크셔 피해자 연령대를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연구를 해서 결국 그녀가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도 얻게 됩니다. 동양인, 젊은 여성들의 잇따른 죽음.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단서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사는 쉽지 않았죠. 경찰은 고민에 빠졌고 어쩌나 싶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장의 증거들을 샅샅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건 요크셔에서 그 시신을 담고 있던 바로 대형 캐리어, 특히나 캐리어의 제조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방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즉각 영국 경찰이 한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때쯤 마침 한국에서도 이 유럽에 갔다가 실종된 젊은 여성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21살의 진효정 씨. 프랑스 유학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며칠간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죠. 자, 영국 경찰은 그 진효정 씨가 혹시 이 요크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찰에 지문 정보를 요청했어요. 자, 그렇게 요크셔에서 발견된 첫 번째 시신에 아주 미세한 쪽지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쪽지문과 한국에서 가져온 정보, 진효정 씨에 대한 정보를 대조하게 돼요.
그 결과는 일치. 참고로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 등록할 때 10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잖아요. 이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지문만 남아 있었는데도 신원 대조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첫 번째 신원이 밝혀졌고 곧이어 두 번째 시신의 신원도 밝혀지는데 지난 2001년 12월 영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송인혜 씨. 송 씨는 지난 12월 7일 날 지인과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나 런던의 타워 브릿지에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송 씨는 그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 김규수의 민박집에 투숙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송 씨의 부모와 이 시신의 DNA를 대조했고 그 결과는 일치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구의 시신은 모두 한국인 여성. 게다가 송인혜 씨는 김규수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머물렀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피해자 진효정 씨의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더 추적을 했죠. 그랬더니 이 김규수가 사실 영국 내에서 민박집을 2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진 씨가 여행차 영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홀본이라는 도시에서 그 단기로 민박집에 투숙을 했는데 거기가 김규수가 운영하던 곳이었던 거예요. 서둘러 경찰이 진 씨가 머물렀던 그 방에 가보는데 그곳은 이미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장 상태로 봤을 때 진 씨는 이 민박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이후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캐리어에 담긴 채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 씨와 송 씨 사이에 친분은 없었고 두 사람의 유일한 교집합은 김규수뿐이었죠. 자, 지금 이렇게 김 씨가 범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죠. 먼저 진 씨의 그 시신을 감쌌던 파란색 디자인 테이프 기억하시나요? 알고 보니까 이것 또한 김 교수의 일본인 여자친구가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대요. 근데 그 다녀온 사이에 테이프의 양이 현저히 줄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돼요. 또한 김 교수가 빌렸던 렌트 차량의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 혈흔이 진 씨, 그러니까 첫 번째 피해자가 머물렀던 그 민박집 방에서 나온 혈흔과도 일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말 빼박인 게 있는데 김 교수가 진효정 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기록까지 나와요. 또 이 두 번째 피해자 송 씨, 송인혜 씨가 실종된 직후 김 교수가 돌연 캐나다로 출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피해자 송 씨의 신용카드를 소지했다는 점도 연이어 확인됐고요. 이 사건? 이 정도 되니까 영국 경찰도 김 교수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김 교수는 어땠을까요? 아주 당당한 태도로 범죄를 부인합니다. 경찰에 자진 출두했어요. 그러면서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저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국 경찰 또한 쉽게 물러나진 않았죠. 8명의 전문 수사팀을 꾸려요. 그리고 한국에 파견을 해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하나하나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계좌 거래 내역도 다 밝히고 정말 김 교수를 체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게 된 거죠. 또 법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진 씨와 송 씨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싼 인물이 동일인이다라는 결과를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테이프가 다르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둘렀느냐, 그 형태를 봤을 때 이건 분명 같은 사람이 한 거다라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김 교수 측은 그래? 그럼 내가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이 테이프에서 김 교수의 지문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더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김 교수 쪽은 좀 당당하게 난 아무 관련 없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김 교수는 저는 범인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말 외에는 사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한 거겠죠.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검찰은 일단 그를 2건의 살해 혐의로 기소하게 돼요. 그리고 2003년 3월에 재판이 열렸죠. 김 씨의 아주 강경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그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죠. 런던 법원은 김 교수가 자신의 민박집에 온 한국인 여성들을 이유 없이 살해했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 굉장히 악이 되고 위험이 되는 인물이기에 영원히 격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이 선고가 이제 딱 나오게 되는데 김 교수가 이거를 듣고 있었죠. 당연히 법정에 있으니까. 근데 표정의 동요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담담한 모습이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살인의 동기가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왜 자기 민박집에 돈을 내고 온 투숙객을 죽인 걸까요? 여성들이라서? 수사 초기에는 그가 금품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봤어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쓰고 현금 인출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건 금품이 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조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어쩌면 김 교수가 그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범죄 전문가들이 추측컨대 그의 살인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성적인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피해자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디스트적인 욕정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것 같다, 추정이다 라고만 말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게 가정이에요. 왜냐면 김 교수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 외에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도저히 범행 동기를 끝까지 알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인 김 교수, 그는 지금까지도 영국 감옥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아요. 때문에 진 씨와 송 씨의 가족들은 소중한 딸이 왜 낯선 타국에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어쩌면 범인이 입번끗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여전히 무죄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피해자 진효정 씨는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불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다가 잠시 방학을 맞아 영국 여행을 즐기러 갔다가 끔찍한 변을 당했던 거죠. 또 다른 피해자인 송인혜 씨는 런던에 있는 길드홀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타지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매진하던 청년들이에요. 혹시나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공감을 충분히 하실 텐데, 이렇게 외국에서 만난 내 나라 사람, 이건요, 그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 피해자들에게 민박집 주인이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어딘가 되게 안심되고 또 한국인의 정까지 느꼈을지도 모르죠. 심지어 여기서 송인혜 씨는 이 김 씨 범인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평소 집주인과 대화도 잘 나누고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친절한 한국인 집주인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녀를 벽에 유기한 거예요. 또 다른 투숙객은 가방에 유기해서 길에 던져줬고요. 참 믿을 사람 없죠? 사건이 벌어진 지 어느덧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여전히 해외에 살고 계신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인 믿으면 안 돼. 더 무서워. 오늘 김 교수 사건은 아는 한국 사람에게 철저히 발등 찍혔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듯한데요. 고인이 된 피해자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